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고1 자습서 평가 문제집 질문에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있는데 두 개 다 사야 하나요? 자습서만 사야 하는지 평가 문제집만 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근데 가장 기본인데 이 사람은 원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은 답변을 해야 돼. 그냥? 자, 교과서는,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 수능 기출, 교육방송, 인강교재, 등급별 문제집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과서 말고 개념서, 기본서, 학원교재, 참고서, 아이고 선생님 프린터가 빠졌네. 변형문제, 인강교재, 봉투 모의고사, 선생님 프린터, 쌤 프린트.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과목을 다 끝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 3개 정도로 풀어야 돼요.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7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뭐 2가지 정도 더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7가지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교과서는 뭔지는 알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랑 다르게 중고등학교는 교과서 출판사가 달라서 국어는 18종이라고 얘기합니다. 18가지 출판사에서 작품들이 조금씩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영어도 몇 종인지 모르는데 한 그래도 10종은 되지 않았나? 수학도 출판사가 많은데 수학은 숫자만 다르고 거의 같아요. 한국사도 출판사가 많은데 거의 다 같아요. 과학은 출판사에 따라서 앞에 있는 단원이 뒤에 같고 뒤에 있는 단원이 앞에 같고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달라요. 사회도 범위가 좀 달라요. 그런데 또 이 책에 따라서 내신용 교재가 있고 모의고사용 교재가 있어요. 그럼 정의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교과서는 문교부에서 검인정 해가지고 문교부에서 승인한 거, 그러면 이 출판사별로 이 교과서를 그대로 내용을 다 실어요. 자습서에다가 교과서 내용이 다 있고 플러스 알파로 참고자료에다가 문제 조금, 이게 자습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잃어버리면 자습서로 그냥 수업을 듣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자습서는 국어는 사셔야 돼요. 왜 그러면 내신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 자습서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어도 이 자습서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영어 문장 해석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게 자습서를 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습서를 안 가면 이그젠포유라고 있어요. 이그젠포유에서 그 출판사 해설본 있는 파일을 사면 돼요. 이그젠포유. 그 다음에 평가 문제집 안 사면 이그젠포유에서 기출문제나 변형문제들을 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조각조각 있는 것이고 이건 책으로 있는 것이죠. 자습서가 평가 문제집은. 그러면 자습서는 이 교과서의 내용 다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라고 했어요? 참고자료. 그 다음에 문제집인데 교과서부터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보면 순식간에 봐요. 자습서는. 그래서 돈이 조금 아까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신을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당연히 사야 돼요. 참고자료까지 다 봐야 되니까. 자, 평가 문제집은 요 문제, 이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이 출판사가 중요하게 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그런데 이 출판사가 나오는 중요 문제 유형 플러스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각 학교의 기출문제까지 다 풀어야 돼요. 학교에 나오는 기출문제들. 이 출판사와 관련된 기출문제들. 그때 중등은 여기까지 하는데 고등은 수능 기출까지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의 기준이 돼요. 출판사에서 수능 기출을 다 풀면 3월, 6월,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집도 같이 풀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고3이 되면 요 교육방송 EBS가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이 EBS를 다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능력이 떨어져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 거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인강을 받아요. 그래서 인강 이 선생님 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걸 애들이 커리를 탄다 그래요. 커리요. 테크트리 커리를 탄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인강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인강은 반드시 교재를 먼저 본 다음에 찍어서 인강을 보는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이들이 이 등급별 문제집을 또 풀어서 혼자서 문제를 진행시켜서 문제풀이를 나가요. 그런데 이게 등급별 문제집이라는 것은 1등급 안에서 차원이 수준이 다른 문제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2등급, 3등급은 등급별 문제집이 아니라 이렇게 교과서부터 인강까지만 하면 돼요. 요 위에는 1등급 얘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자습서가 있는데 개념서는 뭐냐? 개념이 총 모아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 바이블, 개념 원리, 뭐 이렇게 센 이런 거. 근데 이 개념서를 끝내는데 개념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내가 이거는 계속 봐야겠다라는 걸 자기가 정하는 게 기본서예요. 내가 공부하는데 기본이 되는 책, 출발해, 그 과목.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쌤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나는 이걸로 수업할래 하는 교과서를 자체 제작하기도 하고 학원에서도 자체 제작을 하기도 해요. 짜집기를 해서. 그러면 참고서는 뭐예요? 이 18종의 공통점을 모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서는 오투, 과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서는. 그러면 이 참고서하고 기본서 차이는 뭐예요? 이 기본서는 유행에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정석하면 출판사랑 상관없이 공부 자체예요. 근데 참고서는 이 중복이 많이 되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엮어놨어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방송을 다 들으면 이게 교육방송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수특하고 수완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변형 문제나 수능 N제나 이런 거는 교육방송의 교과서 교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 문제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수특과 수완 말고도 이게 예를 들어서 개념을 공부하는 나비의 개념 효과부터 시작해서 수능 N제부터 해갖고 수능 뽀개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변형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인강을 시청하는 교재도 필요한데 인강용 교재 자체만 가지고도 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신승번 수학에서 고난도 나온 거는 교재만 가지고 공부한다 이렇게 공부하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런 다음에 수능 적전에는 이 봉투에서 국어 5회, 영어 5회 이렇게 과목별로 팔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의고사를 해요. 모의고사를. 비상도 나오고 이투수도 나오고 너디도 나오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있어요. 봉투 모의고사를. 이것까지 해서 실전 연습까지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대략 20가지, 20가지. 단계별로 가면 20단계. 그래서 교과서는 출발점인데 중학생들은 어디까지 한다고요? 보통 여기까지 한다고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습서를 사야 되는 것은 과목이 뭐라고요? 국어, 영어,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중에서 내가 부족한 과목. 자습서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수학은 기본서로 돼요. 다만 교과서 자습서에 나오는 제일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는 출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어요. 뒤에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 문제집은 상관없어요. 어떤 걸 보든지 수학. 자, 한국사는 교과서 차이가 없어요. 초등학교 배운 거에다가 플러스 중학교, 플러스 고등학교, 플러스 공무원 시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부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재로도 상관없고 이거는 한국사 능력을 보던 어떤 시험을 보던 일반적으로 한국사랑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과학은 사회도 몇 종류더라. 사회하고 이게 탐구 과목 선택법 해갖고 제가 올린 게 있는데 학교마다 이 탐구 과목을 설강하는 학년이 다 달라요. 근데 고1, 2에 다 배워요. 왜? 고1, 2에 다 배우고 마지막에 고3 때는 EBS만 하기 때문에 고1, 2에 그 과목을 한번 배우면 고3까지 안 배워요. 그러면 이때 수능 준비까지 하느냐 아니면 내신만 따고 뭐라고요? 내신만 따고 수능은 그 과목을 안 보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과학은 물화생지, 물화생지. 공통과학이 있기도 하거든요. 통합과학. 빼고 물화생지 8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리완, 물화생지, 완, 투 이렇게 해서 8과목이에요. 근데 사탐은 과학은 8과목인데 사탐은 몇 과목이 다 되냐면 사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열 몇 가지예요. 자, 경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유행지,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한국지리, 뭐 또 법과 경제, 또 뭐 있더라? 동아시아사, 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는 지금 다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기가 이걸 했을 때 그 파트가 모자라면 이것도 자습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판사에 따라서 자습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많이 쓰는 출판사를 안 쓰면 자습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습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다 뒤져서 그 과목의 기출문제를 찾아야 돼요. 자, 어떤 데는 자습서는 만들어주는데 평가 문제집이 없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평가 문제집만 있고 자습서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영어 교재도 그래요. 어떤 거는 안 나오기도 해요. 이해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해 갖고 자기 문제에 따라서 출판사에서 사거나 안 사거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자, 그러면 자습서 사야 되나요? 자,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5등급 이하는 다 사야 돼요. 5등급 이하는. 자, 수능 기출과 요거를 풀게 되면 2등급에 접어들어요. 등급별 문제집을 풀으면 1등급에 접어들어요. 자, 교육방송 인강은 뭐라고요? 인강 자체는 뭐라고요? 등급과 상관없는데 인강은 교재를 본 다음에 책을 보기 때문에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이 보고 많이 찾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공부한 게 한계에 부딪혀서 이 선생님 강의를 듣면 돌파될 수 있을까 하고 자꾸 찾아요. 애들이. 근데 인강 종류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책을 본 다음에 봐야 돼요. 자, 그러면 등급별 문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에 내가 모르는 게 5% 정도다. 그랬을 때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다 써놓고. 자, 20% 정도다. 근데 넘어갈 때는 할 수 없이 인강을 껴야 돼요. 그러면 인강을 보는 순간 학습 속도는 늦어져요. 왜 늦어지냐? 인강을 보는 시간에 혼자 책을 보면 3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다 본 다음에 그 부분만 찍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강하고 책,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인강, 메가테스트 프리패스 해갖고 돈 몇십만 원, 막 100몇만 원 들여갖고 다 사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2주 보다가 환불해주세요. 자, 인강 완강률이 10%도 안 돼요. 완강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책을 공부해야 된다고. 왜? 인강을 본다는 것은 자기 수준에 맞춰서 수업을 다시 듣는다는 거니까 수업을 듣는 동안에는 구경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공부는 다음에 하게 되죠. 그럼 자기 공부 시간이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육방송도 저는 그래요. 먼저 교육방송을 다 책을 푸른 다음에 찍어서 교육방송을 들어라. 그러면 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변형된 기타 과목을 또 풀어라. 이거랑 유사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1순위는 교과서가 맞아요. 교과서로 시작을 하고 교과서로 마무리 지는 건데 가운데 기준이 되는 거는 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근데 내신의 기준은 아니에요. 내신의 기준은 쌤이에요. 학교쌤. 부동에 쌤이 내고 싶으면 무조건 내는 거예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도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신은 쌤이 꼼꼼하게 공부하게 하는 건데 수능 기출과 이 교육방송은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우선순위 역나라라는 게 가능해요. 우선순위라는 게. 그래서 이런 수능 기출과 교육방송 이렇게 기본서 개념서를 하면 실력이 탄탄해진다고 하고 참고서까지 하면 이 밑에 거는 뭐예요? 모의고사용 실력이에요. 모의고사용 실력. 그런데 내신은
이 안에서 좁혀서 하되 내신에 나와야 할 만한 모의고사용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신에 나올 만한 부분만 모의고사에서. 이해됐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자, 국어는 사라고 그랬죠? 자세하게 하려면 영어도 사라고 그랬죠? 사습서. 탐구도 사라고 그랬죠? 근데 수학은 그냥 책으로 나가도 되고 한국사도 책으로 나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듣고 나니까 교재가 요 교과서, 자습서, 평가 문제집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학교 때 애들이 교과서 다 하고 자습서 다 하고 평가 문제 다 하고 나 총정리도 2권을 풀었어. 그런 다음에 샌드 하나 풀었어. 그런 다음에 이 정도 공부하면 최고잖아요. 딱 하고 고등학교 갔더니 몇 종류를 풀어야 돼? 20종류를. 그러니까 5종류야. 많이 공부한 애가.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20종류. 서울대 가는 애들은 20종류야. 그러면 5종류 푼 애는 몇 등급 나오냐? 4, 5등급. 이해됐나요? 그러면 중학교 때 뭐가 중요해? 속도를 빨리, 다양한 문제를 많이 푸는 훈련. 많은 양을 해결하는 훈련을 안 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애들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 중1인데 능력이 있는 애는 이거 풀어봐 하고서 수학 문제 쉬운 거 주면 하루에 다 풀고 너무 쉬운데 이거 해야 돼요. 좀 어려운 거 주세요. 그러면. 근데 실력이 떨어진 애는 쉬운 걸 푸는데 5장 풀고 10장 풀고 와 싸 오늘 10장이나 했어. 10문제가 아니라 많이 해서 그래. 실력 있는 애는 한 번 다 푸는데. 그게 뭐라고? 능력차, 속도차. 그래서 내가 수학 그거 빨리 풀으라고 했잖아. 그지? 능력을 보여줘. 그 다음에 고등 나가게. 네 능력으로 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거 풀었는데 틀렸어? 괜찮아. 천천히 설명하면서 고등학교 거 설명하면서 설명해줄게. 먼저 나가. 자, 그러니까 너 뭐 준비해야 된다고? 천천히, 알았다. 이게, 몰랐는 거 알았다. 그게 아니라,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 봐봐. 지금 어디 단계까지 하고 있어? 교과서하고 자습서 평가 문제를 통틀어서 하면서 기본서 개념서 하고 있지? 네. 응? 그지? 참고서까지 지금 이제 넘나들고 있지? 이게 밑줄 쭉쭉 치면서. 네. 그럼 지금 아직 뭐뭐 상해? 수능기출, 교육방송, 인간교재, 변형문제, 그지? 몽투모의고사 요 부분 반절 못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본 빨리 해라.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3등급 이상 경쟁하는 거를 연습한다 하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이 질문한 학생이 뭐 질문했어? 저 고1인데요. 교과서하고 자습서 평가 문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몇 등급이야 예상이? 6등급, 7등급, 7등급, 8등급. 그 질문이. 왜? 이만큼을 해야 되거든. 자, 얘가 교과서 다 퍼펙트 띄고 자습도 퍼펙트 띄고 평가 문제 퍼펙트 쪘어. 그러면 등급은 3등급 나올 수도 있어. 쉬운 동네는 내신으로 90점도 맞을 수 있어. 시골에서는. 근데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보면 6등급, 7등급 나와. 왜? 전체 실력에서 요거는 뭐야? 내신용. 요거는 뭐야? 실력용. 이렇게 되니까 해야 될 게 많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 상위권 학교에서는 교과서 봐. 그래서 교과서를 수업 안 해. 이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를 뭐라고? 기본서, 참고서, 변형문제, 인강용 봉투모의고사 등급별 문제집을 뽑아서 만들어. 수준이 올라가 버려. 그래서 귀찮으니까 우리 학교는 실력 정석으로 수업 나가겠습니다. 실력 정석으로 바로 나가 수업을. 교과서가 실력 정석이에요. 기본 정석 끝나고 보는 거. 상위 문제만 모인 정석.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상상고에서 그 서울대 30명, 40명, 50명을 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거 언제 했어? 옛날에 다 했어. 기본적으로 애들이. 수능기출도 지들이 다 풀어봤어. 인강도 거의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밑에 거 하는 거야. 이거 해서. 변형 문제하고 공통모의사로. 자, 공부를 하면서 오늘 하루 하고 조금씩 진전하는 건 아는데 조금씩 발전하면 돼.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야. 근데 뭐가 있는지 몰라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럼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초등학생이 저 구구단 잘 짜라요. 이렇게 자랑하면 넌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귀여운 놈 그러지. 그지? 아이고 귀여운 놈. 귀엽잖아. 그런 것처럼 귀여워. 저 평가 문제하고
기본서 사야 아니 교과서하고 자습서 평가 문제 다 사야 되네. 그럼 귀여워. 정보를 못 들은 거야 여태까지. 그러면 공부하고서 심각한지도 모르는 거야. 본인이 어느 상태밖에 못하는 거야. 알고 안 하면 선택이지만 몰라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만큼 수준이라 교재가 이해됐나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이해해야 그 개념 원리는 개념서야 기본서 정도야. 아니면 쌤 갖다 줘. 쌤 이거는요. 그거는 개념서 중에서 독해 방법만 나온 거. 그거는 참고서 수준. 그거는 등급별 문제집 수준이야. 블랙라벨, 인품 뭐 이렇게. 그러면 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몇 등급 정도 수준의 책 교재야. 그래서 교재를 나가야 돼. 등급은 이거를 공부를 해서 요 내용을 알았어요 하고 오르는 게 아니라 수준 자체가 바뀌어서 교재가 달라져야 돼.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종류랑 공부하는 거, 등급, 단계, 특성, 교재들의 특성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씩만 해. 강제로. 자, 먼저 해. 그 단계가 올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바이블을 보고 있잖아. 네. 바이블을 다 봤는데 한 10% 모르고 나머지 다음 책을 보고 싶어. 그럼 모르는 거야. 책이 바뀌면. 네. 또 질문. 등급별 문제집이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지식인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기가 할 교재를 다 늘어놔달래. 이렇게 국어 제일 처음에 무슨 교재 보고 그다음 뭐고 보고 이렇게 꼴등급 노베이스부터. 근데 그게 있잖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리고 어떤 애는 능력이 있으면 이거 빨리 볼 수 있고 어떤 애는 늦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만들기는 할 거거든. 테크트리. 그게 테크트리 타려가는 거야. 기술. 그 게임에 테크트리 타는 것처럼 테크트리 타줄 거거든. 레벨 올라가면서 볼 수 있는 책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알려준다고 그걸 하느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여태까지 뭘 공부했냐 어떻게 했느냐도 테크트리가 또 달라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테크트리를 교재 테크트리를 만드는 건 지금 연구 중이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애들 보게 써줄까. 그러면 등급별 문제집은 뭐냐면 1등급 애들만 수학 문제도 2점짜리 문제만 모아놓은 거 3점짜리만 모아놓은 거 4점짜리만 모아놓은 것도 있거든. 그럼 등급별 아니야? 그리고 1등급 문제라고 해서 1등급 내용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3, 4등급 그러니까 4등급 이하의 문제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를 4등급에 가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5문제 풀면 하루가. 이해됐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모아놓은 것이 상위 등급 문제야. 됐죠?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면 돼. 뭐 지금 네가 나가는 거는 뭐가 냐면 기본서, 개념서로 수학 중독 공식 나가라고 했고, 그지? 그게 되면 기본서를 하나 사서 기본서의 기초 문제만 쭉 풀게 할 거야, 고등학교. 그러면서 뭐라고? 고등학교 전체 수학 공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인식시킬 거야. 그러면서 고등학교 수학 공식이 이게 있어. 근데 수학 심화를 보다 보면 이게 고등학교 수학 공식이 수학이도 이게 중학교 거야 이럴 때가 네가 나올 거야. 근데 심화 문제를 설명해 주는데 고등 거를 기본 개념을 안 설명하면 그걸 조각조각 하면 네가 답답해. 그래서 고등학교 공식을 쭉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